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가 물건이냐, 의사들을 강제 징발하겠다는 거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의료인력 재난관리자원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 발의한 내용과 취지를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으로 장비와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해 물적자원, 즉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서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는 게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메르스 이렇게 겪을 때 의료 인력이라는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 감염병이나 이런 것 대처할 때는. 근데 일종의 재난인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예 빠져 있어요. 현재 그 법에는. 그래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항에 인력과 지정이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사람이 빠진 계획, 그 시설하고 물자만 들어간 걸 세우면 좀 통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의료 자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고. 법안 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달 30일 의료 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는 결사 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로 북한 재난 때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2일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겠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추가로 발의되면서 의사 강제 동원이나 징발 논란과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엔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청원 취지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 법률 발의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관리자원의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재난관리자원 의료 인력으로 지정한다는 건지 그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청원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인력의 범위와 지정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의료인들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떤 범위까지 지정되고 활용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인력 지정 및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침입적 규정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미루어 법률가이거나 법률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 인력을 오로지 정부 판단에 중대한 위험일 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 인력을 일거 징집하여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한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성토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부 표현과 강론에 대한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해당 청원의 전체 주장과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이 집단인 의사분들과의 소통이 분명히 부족했다는 점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조문 자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력, 사람은 절대로 비축되고 지정되고 관리돼서는 안 된다. 청원인도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애초 발의되어선 안 되는 법안이라는 게 청원인의 성토인데 다음 달 1일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6만 2천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반드시 해당 청원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이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법안 반대 청원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법으로 뭐든 다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지적과 비판들이 제기됐는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비나 물자, 시설 같은 물적 자원에 제한돼 있는 재난관리 자원에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인적 자원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감염병, 특히 이제 감염병 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재난을 잘 방지하고 또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안 가게 하냐 이런 입법 취지가 있는. 그럼에도 의료계는 사실상 의사 강제 동원, 징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응급조치 조항과 제39조 동원명령 등 조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 장비, 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단 의료인력이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되면 유사시 언제든 동원될 수 있고 이게 결국 징발 아니면 뭐냐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민간 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재난극복에 협력해온 의료인의 재난 의료 정신을 모독하고 왜곡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회는 해당 개정안은 재난극복을 위한 사회적 신뢰와 민간 협력을 저해하고 민간 인력을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률방송은 의사협회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사파업 등 여파를 감안해 공식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대하 홍보이사명의 입장문에서 의협은 먼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권의 의료계 패싱과 이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계 입장에선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고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신뢰와 진정성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취지의 법안도 의료계로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협조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일방적으로 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을 하는 식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 인력들이 일방적으로 징발된다는 식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오해거나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4조 2항에 재난관리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인력을 지정하려면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일방적인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민간 자원이면 그 2항에도 보면 서로 협의를 해야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지금 현행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항의 그 인력의 그런 개념을 추가하더라도 어차피 민간의 인력을 활용할 때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법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 관리라는 의미로서 비축과 지정, 사람을 비축하고 사람을 지정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의 어떤 가치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전인격적인 주체라고 바라본다면 그 인력을 비축하고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 조문 자체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문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의료 부문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 재원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단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의사 내지 의료인을 완전한 공공재로 그냥 취급해서 수시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 같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법 제34조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지정 시 민간기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강제동원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황운하 의원실 해명에 대해서도 합의가 아닌 협의여서 협의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의무만 부과하고 정작 권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건 이제 의사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협조는 자발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손실보상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도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의료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강론에서도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의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10조에 명확히 반하는 조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 역시 자기 생명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국가의 징발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리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쳤다 해도 모든 걸 일단 법만 만들고 놓고 보면 된다는 식의 과도한 법률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강제화할 것이 있고 자발적인 방법에 의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법률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법률 만능주의인데 뭐 국민으로부터 입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법률로 만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무려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몰렸습니다. 입법예고 사이트 의견 개진이 통상 수십에서 수백, 수천 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반대 의견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몰린 겁니다. 내용도 코로나 사태를 틈탄 포퓰리즘 악법이다,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비판에서부터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나 그 자녀들이나 차출하라는 냉소와 조롱이 줄을 이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고소를 무고로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딸의 사생대회 출품 그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20분간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9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